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C 언어 실습용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2022를 실행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 설치하고 실행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작업하면서 로그가 남은 거고요. 보통 이쪽은 다 비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사항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저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건 이미 만들어 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쪽에 비어 있는 분들이 많겠죠.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콘솔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C 언어 실습을 할 때는 대부분 콘솔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콘솔 항목을 선택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콘솔 지원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타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요거 이제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이제 다음 버튼 요걸 누르시면 요 화면은 넘어옵니다. 이쪽 화면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위치할 경로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은, 프로젝트 이름은 가능하면 한글 쓰지 마시고요. 숫자는 중간에 쓰는 건 상관없는데 언더바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능하면 영문으로 다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그댐 뭐 마이씨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문으로 다 주시면 되고요. 한글은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 한글 쓰지 마세요. 특수문자도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영문하고 숫자만 조합해서 쓰시면 되고, 예전에는 언더바 에러가 안 났는데 요즘은 간혹 언더바가 포함되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생성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언더바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플레임으로, 그죠? 그냥 언더바 없이 이제 영문 대소문자하고 숫자만 이용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백을 이렇게 넣으셔도 문제가 되니까 공백 넣지 마세요. 그냥 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다 붙여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위치는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건 가능하면 이 심플한 디렉토리, 여기 간단하게 여기도 똑같아요. 한글 가능하면 이 없는 게 낫고요. 공백 없애야 되고요. 특수문자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C 드라이브 루트 밑에다가 그냥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폴더 없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쓴 경로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누르시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폴더 만드시고, 지금 여기 C 드라이브에 저 같으면 이제 스터디 폴더에 여기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폴더 선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를 요거 점점점 눌러서, 그죠? 요거 눌러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요거 선택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두 군데는 공통적인 거예요. 언더바 가능하면 없으면 좋고요. 언더바 이제 여기는 언더바 들어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한글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특수문자 쓰면 안 되고요. 공백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다른 거 썼을 때 오류가 나는 것을 컨트롤 할 만큼의 실력이 좋아지면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은 초보자이니까 가능하면 쓸데없는 오류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류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중에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지금은 피해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하겠다라는 요 옵션이 있는데, 요건 체크하세요. 왜냐면 요거 체크 안 하시면 디렉토리가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그 폴더 구성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폴더 구성을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잘 모를 때니까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되는 조그를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요 경로에
요 경로에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건지 물어보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만들 겁니다. 시연우는 실습을 보통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니까 요걸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그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빔 프로젝트 설명하는 것도 있고 뭐 미리 컴파일된 헤더나 뭐 MFC 헤더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 하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세팅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미리 컴파일된 헤더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나중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MFC 프로그램 같은 걸 하게 되면 미리 컴파일된 헤더 무조건 쓰는 게 낫거든요. 근데 콘솔은 워낙 헤더 파일이 작아서 쓰든 안 쓰든 비슷해요. 그래서 뭐 선택하시면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MFC 헤더는 지금 쓸 게 아니니까 요거 하나만 선택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선택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확인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근데 미리 컴파일된 헤더 있죠. 그걸 선택했으면 요게 나옵니다. PCH.header. 이게 PCH라는 약자가 pre-compiled 헤더거든요. 그래서 PCH.header가 여기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거 선택 안 했으면 이거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pre-compiled 헤더라는 게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헤더 파일들을 다 읽어서 다음번 컴파일할 때 다시 헤더 파일 읽지 않도록 해주는 기술이라서 컴파일 시간을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쓰면 사실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소스에는 PCH. 헤더 파일 저기 없는데 여긴 자꾸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될게요. 위에 보시면 이 X6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X64. 이 X64라는 게 64비트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C언어 입문자들인데 64비트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을 X86으로 바꾸세요. X86이 이제 32비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X86. 그러니까 이게 32비트 방식이고요. 아까 X64돼 있는 게 64비트 프로그래밍이에요. 내 운영체제가 64비트 운영체제니까 64비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32비트 프로그램하고 64비트 프로그램 다 돌아갑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아주 크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지금 입문자들은 그냥 32비트로 프로그램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32비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X86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드는 확장자가 보시면 이 CPP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C++입니다. 지금 우리는 C 언어여야 되는데 C++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컴파일하면 이 컴파일 문법이 C++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C++ 방식으로 컴파일 되는 거죠. 그러면 C에서는 에러가 아닌데 에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C에서 에러인데 에러가 아닌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법이 조금 더 C++가 더 넓고 조금 융통성도 더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책에서는 에러가 안 난다고 하는데 막 에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C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거 확장자를 .C로 바꿔야지 .C로 바꾸면 이제 C 방식으로 컴파일되고 .cpp를 넣으면 C++ 방식으로 컴파일됩니다. 이건 이제 프로젝트 기본 설정에서 확장자를 기준으로 컴파일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자가 .cpp면 C++로 컴파일이 되는 거고 .C로 하면 C 방식으로 컴파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파일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기본 설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프로젝트의 속성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금처럼 잘못되면 이렇게 릴리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릴리즈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여기 디버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디버그면 여기도 디버그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선택을 해서 보시면 여기 활성 디버거나 디버거나 지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버그가 활성되었다는 뜻이니까 이거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디버그 상태 설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의 디버그 상태의 속성을 바꾸는 겁니다. 디버그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쓰는 거고요. 버그라는 의미 자체가 논리적 오류입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논리 오류를 찾기 편한 모드예요. 그래서 그 모드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버그에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수 있는 상태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 설정에서 C++ 쪽에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C++ 쪽에 가시면 이게 고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성 속성에서 보시면 구성 속성에서 C++ 선택하고 이게 고급 선택을 하면요. 여기 보면 컴파일 옵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선택하면 컴파일 옵션. 여기 기본값이라고 돼 있죠. 기본값. 이 기본값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본값 선택 한번 해볼게요. 하면 나오죠. 보면 C++ 파일에 대한 컴파일 옵션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 자체가 기본값이라고 돼 있는데 .c나 .cpp에 대한 컴파일 옵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값이라는 게 뭐냐면 확장자에 따라서 컴파일 모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확장자가 .cpp면 C++ 방식으로 컴파일하고 .c면 C 방식으로 컴파일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본값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C 언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C 문법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값 이 부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콤보 이렇게 드롭다운 콤보가 표시되거든요. 요거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C 코드로 컴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C 코드. 요걸 선택하시면 이 확장자와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C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용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C 모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C++가 지금 에러 나는 거예요. 연산자가 없다고. 즉 아까 거기서 보시면 속성에서 보시면 예, 이렇게 C로 컴파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이 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맞아 아까 확인 안 했는데 여기 윈32 디버그 반드시 두 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X64로 또 설정해 놓고 하시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춰 놓고 요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이제 확인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건 지금 이 코드는 지금 C++ 코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거 싹 지우시고요. 밑에 있는 거. 그죠? 요거 필요 없잖아요. C++ 문법입니다. 지우시고요. 여기 간단하게 리턴 0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헤더 파일들은 우리가 안 쓰잖아요. 우리 기본 헤더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 넣어 주시고 이게 이제 printf나 scanf 쓸 때 쓰는 헤더 파일이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한 코드 하나 넣어보면 printf 뭐 hello tipsware 백슬래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나 하시면 이제 출력문 하나 코드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컴파일 해볼 수 있는 코드를 넣고요. 여기 보면 이제 빌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죠, 빌드. 이 빌드 메뉴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빌드 메뉴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보면 솔루션 다시 빌드, 솔루션 빌드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솔루션 다시 빌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계속 진행 중에는 그냥 솔루션 빌드 하셔도 됩니다. 둘 다 해도 되는데 얘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솔루션 다시 빌드하면 자신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CPP를 다시 빌드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꼬랑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별 차이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여기 파일이 많아지면 여기 소스 파일 있는 쪽에 이쪽에 파일이 많이 등록돼서 이제 자기가 개발이 많이 하게 되면 커지겠죠, 파일이. 그러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솔루션 빌드를 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솔루션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하면 이렇게 빌드가 진행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성공했으면 이제 여기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 파일이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으면 옆에 보면 이제 여기 디버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디버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버그라는 메뉴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디버깅 시작이 있고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디버깅 시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버깅 시작으로 디폴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프로그램이 버그가 있을 때 디버깅을 하는 거지 버그가 없는데 디버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괜히 시간만 더 걸리고 더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컴파일하고 쓸 때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F5키가 아닌
컨트롤 F5키를 눌러서 디버그 하지 않기로 시작을 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지금 이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헬로 월드하고 줄바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이제 헬로 팁스요. 헬로 팁스가 나오고 밑에 한 칸 비었죠. 지금 한 칸 빈 게 여기 백슬래시 하는 끝에 하나 들어가서 한 칸 더 비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자기가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디버그에서 이 컴파일하는 이 키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드로 이 F7이나 이게 아니면 요게 메뉴가 아니면 이게 그 설치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본으로 다 해버리시면 이게 다른 키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마다 단축키 쓰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C 언어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C 단축키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도구 메뉴에 가시면 여기 옵션 있죠. 도구 메뉴에 옵션에 가시면 이게 기본 환경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죠? 그쵸. 여기 보면 키보드라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의 키보드. 너무 많이 내려왔나요? 환경에 보시면 키보드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환경에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비주얼 C++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비주얼 C++ 쓰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쓰는 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딴 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 설정 계속 하신 분들은 기본 값 되어 있으면 이게 C# 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C# 쓰시는 분들이 쓰는 키하고 키 매핑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비주얼 C++ 6을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확인을 눌러 주시면 아까처럼 저하고 동일한 그 키 매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키가 다른 걸로 되어 있으시면 여기 나온 게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아까 도구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구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기서 환경에서 키보드 선택하시고 요거 그죠? 비주얼 C++ 6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습하는 게 준비가 된 거고요.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자꾸 여기다가 CPP 파일이 계속 추가해서 메인 함수 계속 만들어서 오류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한 프로젝트에는 한 메인, 그러니까 한 개의 소스 파일로 유지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거든요. 메인 함수는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만드는 게 귀찮다고 해서 매번 그 프로젝트 CPP만 추가해서 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도 연습이니까 할 때마다 따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사실 선택하는 게 몇 가지 없으니까 그것도 연습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프로젝트는 할 때마다 만들어서 쓰시길 바랍니다.